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끈적끈적 이 땀 때문에 불쾌해지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불쾌하다, 불편하다 라고만 생각했던 이 땀 속에도 건강 정보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알약톡톡2에서는 이 땀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침국과 김용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나 땀을 흘리고 땀이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있지만 이 땀의 역할이 무엇인지 콕 집어서 이야기하려면 좀 어렵거든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사람은 이 항온 동물이다 보니까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체온이 너무 높으면 열을 좀 내려주기 위해서 땀을 흘리든지 아니면 대변이든 소변을 통해서 열을 좀 내리는데 그중에 한 80%가 땀을 통해서 열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체온 조절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우리 몸에 땀을 흘리게 되면 이 불순물이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불순물들을 없애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주니까 염증을 예방하거나 또는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이 땀으로 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불순물들이 나가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땀을 흘리게 되면은 피부 같은 데가 촉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 이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땀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는 귀찮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땀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하나하나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 땀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아둬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땀에 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별 알쏭달쏭 OX입니다. 짜잔! 오랜만에 등장했죠? OX 팻말 준비했습니다. 질문을 들으신 후에 맞다, 아니다 이 팻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람별 알쏭달쏭 OX 첫 번째 질문입니다. 땀을 흘리는 양은 남녀 차이가 없다. 있나요? 없나요? X입니다.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남성을 양이라고 보고 여성은 음이라고 보거든요. 남성이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활동적이니까 그 활동적인 것이 바로 땀으로 나타나서 땀이 좀 많게 되지요. 또 여성들은 아무래도 이제 생리라든지 이래서 체액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땀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적으로 일본에서 한 이런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여성들은 아무래도 집안을 지켜야 되니까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그 뜨거운 길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있고요. 남성들은 바깥에 나가서 뜨겁더라 해도 뭐 먹을 것을 갖고 와야 되니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의 대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땀을 좀 많이 흘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별 알쏭달쏭 OX 두 번째 질문 살펴봅니다. 땀은 비만한 사람이 더 잘 흘린다. 네, O입니다. 되게 뚱뚱한 사람들은 체형들이 크니까 큰 몸을 이끌려고 그러면 대사량도 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땀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흘리는 땀은 아주 좋은 땀이고 정상적인 땀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뚱뚱한 분이 땀을 흘리지 않고 땀샘에 땀이 정체가 있다면은 피부병이 생기거나 여드름이 생기거나 피부에 이상이 생겨서 두통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땀이 불편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몸의 대사를 위해서 또 노폐물 배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 듯 합니다. 자, 그럼 사람별 알쏭달쏭 OX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땀도 더 많이 흘린다. 네, O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땀을 우리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체액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심장과 관련된 액체지요. 여기서 심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뛰는 심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나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되게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신경이 예민한 분, 그리고 쉽게 짜증내는 분, 분노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좀 땀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별로 땀에 있어서 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 만큼 상황의 차이도 큰데요. 지금부터는 상황별 알쏭달쏭 OX 궁금증 풀어봅니다. 네, 상황별 알쏭달쏭 OX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긴장해서 흘리는 식은땀은 보통의 땀과 다르다. 네, O입니다. 땀이 흐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땀은 아니고요.
대개 땀이라는 것은 체온이 좀 높아져서 그것들을 열을 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열이 오든 안에서 운동을 해서 땀을 내든 열이 나서 생기는 건데, 되게 긴장해서 또 땀을 흘리는 것은 그 열과 관계없이 어떤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긴장 때문에 땀이 나는 거거든요. 되게 이런 경우는 땀이 어디에 많이 나냐면 손바닥, 발바닥, 그다음에 이제 겨드랑이에 땀이 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경락이 겨드랑이와 그다음에 손 쪽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이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내 또는 겨드랑이에 땀이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만큼 좀 마음의 안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할 때 땀이 난다면 좀 안정시켜주면 땀도 덜 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긴장된 것을 풀어주게 되면, 흥분되거나 긴장된 것들을 풀어주게 되면 땀이 좀 덜어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은 이제 이 손에, 이게 손 바닥에 있습니다. 네. 가볍게 손을 이렇게 쥐면 가운데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는 부위 있죠. 그 부위를 노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궁이라는 것은 피로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로나 육체적인 피로가 쌓이는 곳이 바로 노궁인데, 이 부위를 풀어주게 되면 이런 긴장이 좀 완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눌러줄 때는 가볍게 손을 대고 있다가 점점 세게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살짝 띄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압점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소부라고 해서요. 심장이 이 열한 이런 장기인데, 그 중에서도 화기가 가장 많은 곳이 소부라는 혈이에요. 이 부위도 가볍게 손을 쥐면요, 이 다섯 번째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는 부위 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뼈의 가운데, 이렇게 그 부위를 가볍게 누르시고 5초 정도 꾹 누르셨다가 살짝 뛴. 이 부위를 자극하게 해주면 이게 갑자기 열을 받았을 때, 흥분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는 데 아주 도움을 주죠. 네, 노구, 소부 이 두 부위를 눌러주시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래서 땀이 막 나기 시작할 때 좀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지압해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계속해서 상황별 알쏭달쏭 OX 두 번째 질문 이어갑니다. 냄새가 나는 땀은 건강의 적신호다. O인가요? X인가요? O입니다. 땀은 무색무취하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땀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겨드랑이나 머리라든지, 사타구니 쪽에 있는 것은 땀샘 자체에 단백질이나 또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에 물기가 들어가게 되면, 물기가 있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세균이 들어오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균에 의해서 또 박테리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냄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데 있어서 이 액취증이 있는 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액취증은 한의학적으로는 원인이 습열이라고 얘기해요. 습열이 생기고 땀이 있으면 청결해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습열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냄새가 나는 경우는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매운 음식이라든지 기름기 있는 음식, 자극성 있는 음식, 술, 담배 이런 것들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시켜 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꾸 습하니까 그것을 건조하기 위해서 외용제를 발라주거나 하면 좋겠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안정시켜서 긴장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상황별 땀에 대한 궁금증 살펴보고 있는데요. 땀은 이렇게 우리 몸의 방패가 돼서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황별로 문제가 되는 땀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한인데요. 이 자한, 이름부터 좀 어려운데 무엇인가요? 자한이라는 건 스스로 자자에다가 땀 한자예요. 스스로 땀이 난다는 거죠. 대개 이제 땀샘 자체에 땀샘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땀샘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땀이 줄창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땀이 계속 나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땀 성분 자체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기도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다리에 경련이 세거나 탈수가 생기거나 또 식욕도 좀 없고 팔다리에 힘이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을 좀 보호하는 그런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지요. 네. 이 상황별 문제가 되는 땀 두 번째 살펴봅니다. 도환인데요. 도환은 친구 이름 같기도 한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도한이나 도자라는 것은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도둑이 낮에 드는 것보다는 밤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땀 나는 것보다는 밤에 잘 때 땀이 나는 경우는 이제 도한 또는 식은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땀이 날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 몸 자체 내에서 몸이 허약하거나 연약하게 되면 헌혈이 자꾸 올라와서 그걸로 인해서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경이 예민한 분들한테 이제 땀이 좀 많이 흘릴 수가 있어요. 특히 밤에요. 왜냐하면은 신경이 예민하다고 해서 그냥 깨어 있을 때만 예민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잠 잘 때도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밤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은땀이 날 수가 있지요. 이 도안의 경우에는 단순히 땀이 났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녁에 주무실 때도 충분히 잠을 못 주무시고 여전히 꿈속에서라도 긴장하고 계신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보면 신경이 아주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많이 생기죠. 네. 자, 마지막 한 방에서 보는 상황별 문제가 되는 땀 세 번째는 식한입니다. 식한이라는 건 이제 먹을 식자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거나 뭐 음식 먹을 때 땀을 흘린다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위에 열이 있거나 아니면 소화기 기능이 약한 분들이 이런 현상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분들이 이제 당뇨병과 관련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땀을 좀 지나치게 많이 흘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특히나 여름에는 건강한 사람도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내 진액이 이렇게 다 빠져나갔는데 건강이 상하지 않게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자한증, 도한증, 식한증 이런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데요. 스스로 막 땀이 흘리는 것은 땀샘 자체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좋은 게 이제 황기라는 약재예요. 이것들을 차로 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한이라고 해서 식은땀, 도둑땀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허한 경우에 보혈을 시켜주는 당귀 같은 차를 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한이라는 것은 위에 열이 있어서 생기는 거니까 위에 열을 내려주는데 좋은 식품으로는 매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평소에 드시게 되면 이런 경우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네, 자안에는 황기, 도안에는 당귀, 식한에는 매실을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 증세가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자가진단, 자가처방하시지 마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듯 합니다. 자, 상황별 알쏭달쏭 OX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로 부위별 알쏭달쏭 OX 살펴봅니다. 네, 부위별 알쏭달쏭 OX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 부위에 유독 땀이 나는 경우 이유가 따로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바깥에 나는 현상들은 그 부위가 안의 내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위에서 나는 땀은 내부 장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부위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머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머리만 유난히 땀이 나는 분들이 있지요. 이게 머리는 우리가 양기가 많이 모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깥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또 열이 생기거든요. 그 열과 열이 맞춰서 그걸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머릿속에 땀이 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죠. 머리 다음에는 땀이 많이 나는 데는 이제 가슴 쪽에 많이 나죠. 그죠? 이 명치 쪽에 땀이 나는 게 이런 경우는 이제 심한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심한이라는 건 마음이 너무 긴장돼서 생긴다는 거죠. 교감신경이 흥분되다 보니까 또 심장 쪽에 땀이 있는 경우는 되게 겨드랑이에도 같이 좀 땀이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 한의학적으로 보면 소화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 계통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소화기 계통이 너무 항진돼 있거나 하게 되면 이런 땀이 좀 손발에 좀 많이 날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사타구니에 이제 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남성들한테 좀 많이 생기는데 이 사타구니 쪽은 이제 신허라고 얘기하거든요. 신허라고 이때 신이라는 것은 콩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 이제 스태미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떨어지게 되면 이 저 사타구니 쪽에 좀 땀이 날 수가 있지요. 네. 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계절이죠. 그런 만큼 건강이 상하기도 쉬운데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보양식을 좀 챙겨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보양식만 드리게 되면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철 과일이라서 뭐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포도 같은 이런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덥다고 해서 에어컨 또는 선풍기만 끼고 있게 되면 냉방병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너무 화나거나 울분이 쌓여있는 일들을 삼가하라고 이야기돼 있어요. 이 더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는 것이 또 건강한 가을을 맞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름맞이 허리 강화 운동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첫 시간답게 이렇게 인사를 배웠어요. 두 번째 시간은 뭔가요? 절인가요? 아닙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물놀이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체중이 나도 모르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 하에서도 허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겠고요. 미끄러질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갑자기 몸을 틀 때 몸이 놀라지 않고 든든하게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운동 지금부터 바른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이 운동은 처음에 시작할 때 팔을 옆으로 벌려주시고요. 가볍게. 그러면 이 동작은 우선 다리를 약간 벌린 채로 네, 시작하는 게 다리는 좋겠네요. 어깨 넓이 혹은 조금 더 넓게 벌리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자, 이 자세에서 엉덩이를 빼주시고, 자, 팔이 앞으로 가는 만큼 체중이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일어서시고, 다시 갔다가 체중이 뒤로 빠지고 왔다가 서시고. 자, 요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무게중심이 뒤로 갈 수 있도록 살짝 엄지발가락을 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발이 살짝 떨어지면 좋습니다. 근데 이 다리 뒤쪽 스트레칭이 안 되거나 뻣뻣하신 분들은 넘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혹은 너무 뒤로 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만 뒤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철 아무래도 물놀이, 수영 가장 많이 하실 텐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함께 해볼까요? 이 땀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만 여겼었는데 우리 몸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오늘 지압점 배웠죠? 3번째와 5번째 손가락이 닿는 지점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스트레스 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